안녕하세요. 숲숲입니다. 이번에는 API를 가지고 스트림릿에 내장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번 강의를 통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앱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API를 사용하기 전에 챗GPT와 오픈AI의 API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창이 챗GPT를 이용하는 창이고, 오른쪽이 오픈AI의 API를 구독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인데요. 두 기능의 사용 경로가 좀 다릅니다. 먼저 챗GPT는 완성된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모두가 사용할 수 있고 개발자도 포함이 됩니다. 챗GPT는 플러스를 구독해서 4.0이나 기본 3.5로 설정할 수도 있고, 다양한 대화형 AI 모델을 사용해서 일상 대화, 질문 답변, 그리고 글쓰기 초안 작성에 도움을 주겠죠. 오른쪽에 있는 API는 주로 개발 과정에서 사용이 됩니다. 코드에서 API를 호출해서 사용을 하고 개발자나 기업들이 좀 사용을 하고요. 다양한 AI 모델을 통해서 텍스트 생성, 이미지 생성, 이미지 인식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유료로 제공되긴 하는데 토큰 충전식으로 이용이 되고요. 최소 한 달에 $5를 충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5를 다 쓰지 않았다면 다음 달로 2월이 되기도 하고요. 이 API 키를 발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 키는 이제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좀 보안에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혹시 올라갔을 경우에는 이제 그 키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제 API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API 코드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from OpenAI imports OpenAI로 모두를 불러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를 정의를 하는데요. 클라이언트를 정의할 때 API 키를 여기다 설정을 하는데, 이 키는 SK-로 시작하는 좀 긴 형태의 아이디가 있습니다. API의 주요 기능은 채팅 완성, 비전 인식, 텍스트 완성, 이미지 생성 등이 있고요. 각각의 코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대화 완성의 경우에는 모델명을 먼저 설정하고, 모델명 설정하는 것은 모든 코드에서 공통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메시지의 역할을 부여해야 하는데요. 시스템, 어시스턴트, 그리고 유저로 역할을 구분하고 각 역할에 맞는 프롬프트를 입력을 합니다. 시스템의 프롬프트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어시스턴트랑 유저의 예시를, 그러니까 대화 예시를 잡아주게 되면 좀 더 원하는 맥락으로 좀 갈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 옵션으로 최대 토큰 수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이 토큰 수를 너무 짧게 잡으면 이 대화가 중간에 끊기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어느 정도 좀 길게 잡아놔야 하고요. 토큰이 길수록 물론 돈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겠죠. 비전 인식은 프롬프트에 사진에 대한 설명을 입력하고 URL 형태로 사진을 입력합니다. 텍스트 완성은 이제 모델명과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됩니다. 단순하죠. 마지막으로 이미지 생성은 모델명과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어떤 이미지를 생성할지 설정을 하는데요. 이미지 옵션에는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이즈 옵션은 256 곱하기 256, 512 곱하기 512, 1024 곱하기 1024 등 지정된 사이즈 위주로 출력할 수 있는데요. 퀄리티 옵션에는 HD나 스탠다드를 설정할 수가 있고요. 이미지 스타일은 비비드나 내추럴 이렇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개수도 N으로 설정을 할 수 있어요. 참고로 API를 구독하게 되면 사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연습하면서 지금 이미지 생성을 조금 많이 했더니 현재 $1 정도가 나오고 있죠. 혹시 개인 API 키가 있다면 직접 바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없으시다면 스터디 지원금으로 발급해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에 API를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저에게 디스코드에서 DM을 주시면 시크릿 키를 발급해드릴 예정입니다. API 키는 여기에서 Create New Secret 키를 사용해서 새로운 키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발급된 키는 잘 복사해 두시고 어딘가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보려면 키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잘 보관하시면 되겠습니다. 목표를 먼저 보여드리면요. 오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샘플로 만든 페이지인데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이 페이지는 나이스 API 키를 사용해서 급식 정보를 가져오는데요. API 키를 발급받고 나이스에서 급식이나 시간표를 가져오는 방법을 다뤄주셨잖아요. 그 코드를 스트림릿에 똑같이 내장시키고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는 반포고등학교라고 검색하면 소속된 교육청과 날짜에 맞는 급식이 나오죠. 이제 비슷한 이미지 만들기 앱을 한번 생성해 보겠습니다. 발표 자료나 수업 시간에 사용할 이미지가 필요할 때 유용한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먹었던 젤라또 사진을 넣어 보겠습니다.
제가 찍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인터넷에서 비슷한 사진을 가져오고 싶은데 저작권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한 적이 있는데 그걸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앱입니다. 지금 보시면 에러가 뜨는데요. 지금 API 키를 입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나는 것이고요. 키를 입력하고 나면 조금 기다리면 이렇게 이 이미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영어로 나와 있긴 하지만 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설명이 있고 이걸 바탕으로 다시 저는 이걸 프롬프트로 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업로드한 사진과 비슷한 사진이 나오도록 하는 앱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생성된 이미지를 보시면 쪽에 되게 먹음직스러운 젤라또가 나왔는데요. 아이스크림처럼 보이긴 하지만 유자를 젤리처럼 인식해서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최근에 찍은 급식 사진을 또 올려볼게요. 우리 학교 급식이었는데 햄버거와 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생성된 이미지를 보니 똑같이 나온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런 식으로 다르긴 하지만 제가 생성한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다시 넣었기 때문에 특색은 살리면서 좀 비슷한 이미지를 생성한 걸 볼 수가 있죠. 다음으로 챗봇도 살펴보겠습니다. 챗봇도 API 키를 입력한 다음에 사용을 해야 되고요. 예시는 오픈AI의 문서에 있는 프롬프트 샘플을 참고로 했습니다. 오픈AI 문서를 보시면 이렇게 프롬프트 example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중에 아래쪽에 소크라틱 튜터라는 게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을 이용해서 학생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하는 설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온도, 템퍼러처를 높이면 말이 길어지고 낮추면 핵심만 설명하는 챗봇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사인 법칙에 대해서 질문하면 AI가 되묻고 계속 모르겠다고 하면 설명을 해주죠. 이렇게 수식으로도 나타내 주는데요. 성능이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고요. 이제는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